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칼리아리 대 우디네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격력은 라파둘라가 복귀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두 줄 수비와 중원의 경합력이 꽤 괜찮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중원은 지난 경기에서 경합과 에너지 레벨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빈공의 우디네세를 저지할 만한 퍼포먼스는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한 페이스입니다. 데올로페우, 베투가의 부상과 이탈로 공격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토뱅이 데올로페우의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메워주지 못하면서 우디네세의 공격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토뱅이 11번의 경합 패배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경합 패배를 기록한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삼성과 일선 루카를 이어줘야 할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토뱅의 부진은 매우 악영향이 심합니다. 칼리아리의 중원 경합 능력과 수비력이 괜찮은 편이라 우승부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칼리아리도 라파둘라가 복귀할 때까지는 최대한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두 줄 수비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공률이 가장 높은 쪽은 스코어 접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몬차 대 레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시나와 갈리아르디니의 중원 장악력은 여전히 좋은 편이지만 압박이 풀리는 순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 실점률이 높은 것은 여전합니다. 또한 레체의 스리톱이 매우 좋은 폼을 보이고 있으며 중원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몬차가 점유율을 잡더라도 레체의 완강한 저항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체는 현재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몬차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으며 피오렌티나와 라치오와 같은 상위 전력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세르비아에서 데려온 크루스토비치가 A매치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등 공격의 효율성은 몬차보다도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체가 승리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톱의 활약상이 초반 기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중원 전력도 점유율과는 별개로 라치오와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완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몬차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닙니다. 또한 몬차의 장점인 중원의 활약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로시노네 대 사수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안정적인 중원력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시노네입니다. 전력의 차이로 인해 경기를 전반적으로 장악하지는 못하더라도 쉽게 밀리지 않는 중원은 아탈란타를 2대1로 잡아내는 데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수올로가 생각보다 포메이션에 비해 중원 장악력의 난조를 보이고 있어 프로시노네가 오히려 경기 전반적인 내용이 괜찮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양 윙어들이 공격 포인트 3개를 합작하면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중원에서의 주도권 쟁탈전 열세로 인해 이 양상에서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로시노네의 중앙이 상당히 완강하게 버티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 측면 윙어들이 특성상 중원이 열세라면 버로우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프로시노네의 중원 전력 안정감이 괜찮고 사수올로가 중원 전력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지난 경기 활약이 좋았던 윙어들의 기복과 활약상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프로시노네도 아직 최전방의 무게감 자체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승리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피오렌티나 대 아탈란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아탈란타를 상대로는 골을 허용하지 않는 기조를 보여주면서 꽤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아탈란타가 보여준 화력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리에A에서 증명을 끝낸 스카마카가 2골을 넣었고 케텔라그도 공격형 미드필더를 잘 쓰는 상대 감독 성향을 생각하면 위협적인 자원입니다. 중원에서도 더론 마이너스 코프메이네스의 단단함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경기는 아탈란타에게 의미가 큰 경기였습니다. 공격진의 변화로 그동안의 색깔이었던 박공 성향을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고 중원이 상당히 괜찮은 몬차를 잡아내면서 중앙 전력이 꽤 괜찮은 팀을 상대로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무게 중심 때문에 전방 전력 보강이 된 피오렌티나에게 실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팀의 장점은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탈란타의 승리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스카마카로 전방을 보강한 보람이 지난 경기에서 드러났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잘 쓰는 감독 휘하에서 케틀라흐가 보여줄 퍼포먼스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탈란타의 닥공 양상이 최근에는 좀 사라지면서 피오렌티나에게 헤매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봐도 좋을 듯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AS 로마 대 엠폴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경기들이 전반적으로 꼬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투톱은 모두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로 데려온 루카쿠의 출전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디발라가 긴 부상에서 돌아와서 훈련 세션에 참여했다는 소식입니다. 엠폴리의 박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이론상 디발라 마이너스 루카쿠의 조합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리그에서 아직도 무득점입니다. 전력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난 시즌 팀을 지탱했던 수비가 급격하게 하락세라는 것입니다. 특히 박스 안에서의 실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과 박스 장악력을 보여주는 비카리오의 이탈이 큰 듯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비카리오가 부상으로 이탈한 시기에는 급격하게 세트피스 등 박스 안에서의 실점이 늘기도 했습니다. 단 루카쿠, 디발라 투톱이 조금의 시간이 남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엠폴리의 현재 수비력은 박스 안에서 또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로마 중원 조합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파레데스 같은 선수들은 적어도 공 배급에는 기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하이덴하임 대 베르더 브레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덴하임은 호펜하임과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보여준 끝까지 따라가는 뒷심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미리 2골 이상을 허용하는 수비로 인해 뒷심이 빛이 바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에 힘을 실어주는 독일 특유의 스타일을 따르고 있어 압박이 파괴되었을 때 커버해야 할 공간이 너무 넓다는 것이 수비 상황에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브레멘은 바이언 전에서 높은 라인의 부작용을 깨닫고 라인 간격을 조절하고 중앙에 단단한 블록을 쌓아 실점률을 줄이고 있습니다. 두쿠슈와 펠크루고의 이적도 지난 경기 1골 1도움을 기록한 림마의 활약으로 어느 정도는 메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두쿠슈와 림마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베스트 플랜이지만 공격진의 구성과 페이스 자체는 괜찮습니다. 브레멘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하이덴하임의 뒷심은 놀랍지만 선제골 허용 빈도가 높습니다. 또한 브레멘이 최근에는 3명의 센터백과 미드필더로 중앙을 확실하게 틀어막고 있어 득점의 폭 자체가 브레멘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7번째 경기는 다름슈타트 대 글라트바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름슈타트는 0승 0무 3패, 글라드바흐는 0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격팀 다름슈타트는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다실점을 허용하며 일부 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라드바흐는 지난 시즌 중위권에 머물렀는데 올 시즌 역시 3경기 모두 멀티실점을 허용하며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에서 큰 문제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힘에서 플레이를 보유한 글라드바흐가 조금이라도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버 양상 속 글라드바흐의 한 골차 승리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